6월 23일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이슈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 소식과 그 파장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반도체 규제, 또 DDR4 단종 이슈, 자사주 공시 강화, 가계대출 문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도입 소식, 애플의 AI 기업 인수설, K-뷰티 세대 교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경쟁까지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포로도나 나탄즈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방위산업 쪽 수요가 늘 거라는 예상이 나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K방산의 유럽 현지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란 공격 때문에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요. 국제유가가 무려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이게 바로 원화 얍세,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업종별로는 영향이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S-오일이나 GS 같은 정유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마진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반면에 대한항공이나 HMM 같은 운송주들은 유류비 부담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반도체 얘기인데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데요. 중국 시안이나 우시, 다련 등의 공장을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의 여파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구형 메모리인 DDR4 DRAM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단종 앞두고 사재기 수요가 몰린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주요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줄이고 단종을 예고하니까 아직 DDR4를 쓰는 기업들이 마지막 물량 확보에 나선 거죠. 뭐랄까, 라스트 타임 바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현물 가격이 한 주 만에 22%나 뛰었습니다. 곧 있을 3분기 계약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단순히 DDR4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메모리 시장이 이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신호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죠.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사주 보유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5%에서 1% 이상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업들한테 자사주를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소각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을 늘리라는 거죠. 그럼 자사주 많이 가진 기업들은 좀 움직이겠네요. 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기대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투자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벌써 이달에만 4조 원이나 폭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아무래도 규제 시행 전에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다가 최근 주택시장이 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까지 풀리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더 돌 수도 있겠군요. 네, 30조 원 규모 추경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나 은행주들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 쪽 얘긴데요. 엔비디아가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다고요?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폭스콘이랑 협력해서 미국 휴스턴에 짓는 새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조업 자동화가 한 단계 더 빨라지고 어쩌면 올해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주들, 예를 들어 현대로보틱스나 두산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죠.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애플 소식이네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19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애플이 AI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걸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AI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 거라는 신호죠.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내 AI 관련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M&A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9번째, K-뷰티 시장 소식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전통 강자들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APR이나 실리콘투처럼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뚫은 신흥 강자들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확장에 성공한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성장주나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ODM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매출 면에서는 셀트리온이 제품 수는 적지만 램시마 같은 아주 강력한 히트 제품을 앞세워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제품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약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나 에너지주, 그리고 DDR4 가격 급증 수혜를 입는 메모리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중반도체 교제 같은 리스크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또 K뷰티처럼 시장 변화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나 또 가계대출 증가와 맞물른 부동산 시장 동향 같은 것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과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